미국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수학여행이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단 2주간의 경험이 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미 교육부도 주목한 한국 효과의 실체. 왜 미국 청소년들은 한국을 경험한 후 학교를 떠나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이지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한국이요. 그때는 지도에서 가까스로 찾을 수 있었던 그저 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의 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피아 브라운입니다. 지금은 매일 새로운 문화와 지식을 흡수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스타벅스 프라푸치노를 마시며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 믿어 의심치 않던 평범한 미국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 가족 배경을 소개하자면 저는 3대째 교육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아버지는 공립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장이셨죠. 식탁에서는 항상 미국 교육 정책의 장단점과 교육 철학에 관한 열띤 토론이 오갔고 방학 되면 교육 관련 컨퍼런스나 워크숍에 가족 여행처럼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미국식 교육이 세계 최고이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의 시스템을 따라오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었습니다. SAT 점수와 스포츠 활동, 다양한 동아리 경험을 쌓으며 아이비리그 진학을 꿈꾸던 저에게 다른 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단지 흥미로운 사례 연구 정도로만 여겨졌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가장 설레던 것은 우리 학교의 자랑인 해외 문화 탐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년 학교에서는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선배들은 프랑스 파리에서의 예술 투어, 이탈리아에서의 역사 탐방, 호주에서의 생태 학습 등 환상적인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내심 런던이나 바르셀로나에 가게 되길 바랐습니다. 영국의 유서 깊은 옥스포드 대학을 방문하거나 스페인의 화려한 건축물 앞에서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찍는 상상을 하며 몇 달을 기다렸죠. 친구들과 함께 유럽 패션 브랜드 쇼핑을 하고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명작을 감상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며 설레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제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때답게 해준 소중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그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2월의 차가운 아침, 모든 학생들이 강당에 모였고 앤더슨 교장의 중대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각자의 희망 여행지를 속삭이며 시간을 보냈죠. 프라하나 비엔나였으면 좋겠어. 유럽의 클래식한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거든. 나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지중해 해변에서 수영하고 싶어. 호주도 좋을 것 같은데. 코알라 안아보는 사진 찍으면 인스타 좋아요 폭발할걸. 이런 기대감 속에서 앤더슨 교장이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첫 마디는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학교의 문화 탐방 프로그램은 유럽도 오세아니아도 아닌 아시아로 향합니다. 강당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라니? 작년에는 파리였는데. 교장은 조용히 손을 들어 학생들의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최종 후보지는 두 곳입니다. 바로 일본과 대한민국입니다. 잠깐의 침묵 후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일본이요. 당연히 일본이죠.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일본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나라잖아. 도쿄는 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하나라고. 신사와 사쿠라. 정말 로맨틱하잖아. 저도 친구에게 살짝 속삭였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였잖아. 음식도 초밥, 라멘 같은 거 이미 익숙하고 옆자리에 다른 친구가 덧붙였죠. 그러게 한국은 좀 불안하지 않나? 북한이랑 휴전 상태인 거 아냐? 며칠 전에도 미사일 발사했다는 뉴스 봤어. 그러자 또 다른 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너무 맵다던데. 고추장, 김치,
미국인 입맛에 맞을까 싶어. 게다가 존댓말이니 뭐니 하는 예의도 너무 엄격하다고 들었어. 우리 모두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은 뭔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져. 심지어 위험할지도. 그런데 갑자기 조용히 앉아있던 마리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워낙 조용한 학생이라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미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학교 총기 사건보다 서울의 밤거리가 훨씬 안전하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범죄율을 가진 국가 중 하나랍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강당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불과 한 달 전, 인근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고, 우리 학교에서도 총격 대비 비상훈련을 월 1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지지파와 갑자기 등장한 한국 지지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문화는 K컬처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최첨단 IT 기술, 스마트시티, 부산국제영화제, 여자골프 세계 랭킹. 갑자기 한국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적었고, 그마저도 오래된 고정관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 같았어요. 결국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생회의 긴급 투표 결과, 일본과 한국이 정확히 5050으로 의견이 갈렸던 것입니다. 모든 눈길이 앤더슨 교장에게 향했고, 최종 결정권은 그에게 맡겨졌습니다. 결과를 며칠 내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적인 토론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난 뒤 우리는 다시 강당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앉아있는 가운데 앤더슨 교장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손에는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난 며칠간 저는 두 나라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앤더슨 교장은 프로젝터 스크린을 가리켰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한국 고등학교의 급식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엔 대부분의 학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급식, 무슨 급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영상이 계속될수록 우리의 웃음소리는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화면 속 급식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처럼 보였습니다. 잡곡밥, 한우 갈비탕, 제철 나물 반찬, 신선한 과일까지.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음식을 받고 영양사와 조리사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상 하단에 달린 외국인들의 실시간 댓글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라고? 우리 회사 구내식당보다 좋아 보이는데 미국 급식은 이것과 비교하면 완전 쓰레기야. 왜 우리나라는 학생들에게 이런 대우를 못 해주는 거지? 영상이 끝나자 앤더슨 교장이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급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급식은 한 국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척도입니다. 영양 균형 잡힌 식사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어서 그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한국과 일본의 교육 시스템 비교 분석 슬라이드였습니다. 슬라이드에 따르면 일본은 여전히 전통적인 암기식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창의적 사고와 토론식 수업으로 빠르게 교육 방식을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는 일본이 일부 학교에서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데 비해 한국은 거의 모든 학교가 디지털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교통과 안전 측면도 비교되었습니다. 일본은 인구 밀도가 높고 대중교통이 혼잡한 반면 한국은 최신 기술로 무장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낮은 범죄율로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한다는 평가였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문화적 유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은 K-팝, K-드라마, K-뷰티 등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가장 역동적인 문화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마지막으로 앤더슨 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입니다. 모든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올해 우리 학교의 문화 탐방 프로그램 목적지는 대한민국으로 결정했습니다. 강당에는 환호와 한숨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미국과 이렇게 다른 문화, 그리고 북한과의 긴장 관계, 그 순간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LA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14시간의 비행을 시작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기사와 영상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머릿속에는 불안한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정말 안전한 걸까? 문화 차이가 너무 크면 어떡하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특히 CNN이나 Fox News에서 종종 보았던 북한 관련 뉴스 헤드라인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북한, 새 미사일 시험 발사, 한반도 긴장 고조, 미북 관계 악화, 이런 단편적인 뉴스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판단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죠. 그렇게 긴장 속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저의 고정관념은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공항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JFK, LAX, 시카고 오헤어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천장은 높고 개방적이었으며 바닥은 깨끗하게 광이 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 질서정연함이었죠. 미국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잡함과 소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공항이야? 너무 조용하잖아. 마치 5성급 호텔 로비 같아. 입국 심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지문 인식과 얼굴 스캔만으로 몇 초 만에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입국 심사줄에만 최소 30분, 때로는 1시간 넘게 서 있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죠. 짐을 찾아 출구로 향하는 동안 공항 곳곳에서 작은 로봇들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로봇이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교통편이나 숙소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친구 리즈가 웃으며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방금 저 로봇의 영어 발음이 우리 영어 선생님보다 더 정확한 것 같아. 공항 밖으로 나오자 공기는 신선했고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택시들과 리무진 버스들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부모님께 도착 메시지를 보내고 인스타그램에 첫 한국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이 인터넷 속도 미쳤다. 집보다 10배는 빠른 것 같아. 나 지금 4K 동영상 버퍼링 없이 보고 있어. 믿을 수 있어?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경관에 우리 모두 감탄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높게 솟은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중간중간 보이는 전통 건축물까지. 특히 버스 안에서도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와 각 좌석마다 설치된 USB 충전 포트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나라라고.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고 안전해 보이는데 첫날부터 한국은 제 기대를 훌쩍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은 경복궁 방문과 한복 체험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 모인 우리는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한복 대여점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일정에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이나 몇 장 찍는 게 뭐 그리 특별하다고? 심지어 친구와 농담 삼아 이런 말까지 했었죠. 우린 그냥 코스프레 하러 지구 반대편까지 온 거네. 하지만 그건 제가 한복의 아름다움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복 대여점에 도착해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한복을 보자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명한 색상들, 정교한 자수,
그리고 우아한 실루엣이 눈길을 사로잡았죠. 매장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저는 하늘색 상의와 연보라색 치마가 조화를 이룬 한복을 선택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전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동화 속 인물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긴 치마가 바닥에 살짝 닿으며 만들어내는 실루엣, 우아하게 팔을 감싸는 소매, 그리고 가슴 앞에 화려한 리본 매듭까지. 세상에, 이게 정말 나야?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선택한 한복을 입고 하나둘 나타났는데 모두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스포츠 유니폼이나 후드티를 즐겨 입던 농구부 제이슨도 품이 있는 남자. 한복을 입고 나타나자 우리 모두 감탄했죠. 너희 진짜 달라 보인다. 마치 조선시대 왕족들 같아.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 우리는 여러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브라질, 호주에서 온 관광객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한복을 즐기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들 자신의 한복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독일인 관광객과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이건 예술이자 문화의 표현이죠. 저는 매년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을 체험하는데 한복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은 정말 특별해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처음에 코스프레라고 생각했던 내 좁은 시각이 경복궁 안에서 한복을 입고 걷는 경험은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고궁의 웅장한 건축물과 한복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햇살이 비치는 궁궐의 처마 아래에서 우리는 마치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사진들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더욱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과 광장시장을 돌아보는 야시장 투어였죠. 활기찬 시장의 분위기, 다양한 상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길거리 음식의 향연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떡볶이, 어묵, 호떡, 순대, 만두, 이름도 생소한 음식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길거리 음식이라고? 우리나라 레스토랑보다 맛있는데 이 떡볶이 매운데 왜 계속 먹게 되지? 특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은 한 포장마차에서 만난 김 할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떡볶이를 먹다가 너무 매워서 얼굴이 빨개진 저를 보시고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달콤한 호떡을 건네주셨어요. 외국 학생이구나. 많이 매워?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주는 서비스야.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체감했죠.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선 인간적인 따뜻함과 연결됨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조별로 나누어 숙소 근처를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저희 조는 저와 친구 3명, 총 4명의 여학생으로 구성되었죠. 시간은 이미 밤 10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선생님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일정이었습니다. 학생들만의 야간 외출, 그것도 여학생들끼리. 안전 문제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모두 약간 긴장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밤늦게 우리끼리 돌아다녀도 되는 건가? 선생님들이 진짜 걱정 안 하시나? 그러나 거리로 나와 본 서울의 밤은 우리의 모든 걱정을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밝고 활기찼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혼자 걷는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홀로 걷거나 늦은 시간에도 카페에서 공부하는 모습, 심지어 편의점에서 혼자 음료를 마시며 책을 읽는 모습까지. 세상에, 저 여자 혼자 걷고 있어. 이 시간에 미국이었으면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저기 봐. 여고생 같은 학생도 혼자 버스 정류장에 있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아무도 그 광경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저 서울의 일상적인 밤 풍경일 뿐이었죠. 번화가의 화려한 네온 사인,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
늦은 시간에도 운행하는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들. 그때 리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피야, 이상하지 않아? 우리는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거리가 LA나 뉴욕보다 훨씬 안전해 보여. 그 말에 우리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일상이 얼마나 위험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총기, 사고와 범죄로 인해 매일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었던 거죠. 그날 밤 서울의 거리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세 번째 날, 우리는 가장 기대했던 일정 중 하나인 한국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방문을 했습니다. 이 학교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과학영재학교로 한국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인다는 곳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또래 한국 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흥미로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들었던 아시아 학생들은 공부만 하는 로봇 같다는 편견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있을까? 우리와 공감대가 있을까? 버스에서 내려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Welcome to our school. We're very excited to meet you all. 놀랍게도 그들의 영어는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가벼운 억양은 있었지만 문법이나 어휘 선택이 무척 정확했죠. 친구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우리 학교 스페인어 수업 듣는 친구들은 몇 년을 배워도 이 정도 실력이 안 되는데 학생 대표 준호가 학교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교실과 복도를 거닐며 처음 눈에 띈 것은 학교의 깔끔함과 질서였습니다. 벽에는 학생들의 연구 프로젝트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주제만 봐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인공광합성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연구, 양자 컴퓨팅의 알고리즘 효율성 개선 방안, 신경망, 구조를 활용한 암세포 조기 탐지 모델. 이게 고등학생들이 한 연구라고? 제 친구 에단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작년 과학 축제 때 진행한 프로젝트들이에요. 저도 저기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연구에 참여했었죠. 그러다 복도 끝에 있는 대형 유리 진열장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수많은 트로피와 메달, 상장들이 빽빽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세계 로봇 경진대회, 국제 과학 페어, 아시아 태평양 정보 올림피아드 등 이름만 들어도 대단해 보이는 대회의 수상 기록들이었죠. 이걸 다 이 학교 학생들이 탄 거야. 말문이 막혀 그렇게 밖에 물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부분이요. 저희 학교는 특히 국제과학대회에 많이 참가하는 편이에요. 작년에는 16개국에서 열린 대회에 학생들을 보냈어요. 그때 마치 제 머릿속에 작은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이라곤 주 단위 농구 토너먼트 우승 트로피 몇 개가 전부인데 이 학교는 세계적인 학술 대회에서 연이어 수상하고 있다니, 그것도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고난도 학문 분야에서. 하지만 진짜 충격은 교실 참관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3학년 한국 나이로는 고3 수학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는 교실에 조용히 들어갔을 때 칠판에 보이는 수식들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우리 학교 최고 수학 천재 에릭이 속삭였습니다. 저건 다변수 미적분학인데 우리 대학교 2학년 과정이야. 이걸 고등학교에서 배운다고? 더 놀라운 것은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교사 중심의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칠판에 나와 문제를 풀고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민지라는 여학생이 앞에 나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며 설명할 때는 마치 젊은 대학 교수가 강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함수값을 구하려면 먼저 테일러 급수 전개를 활용해서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감과 정확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가끔 질문을 던지거나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고, 학생들은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그들의 급식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본 영상과 정말 똑같을지 궁금했거든요. 급식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 뷔페처럼 정갈하게 차려진 식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잡곡밥, 소고기 무국, 제철 나물 반찬 3가지, 생선구이, 계란찜, 김치, 그리고 디저트로 신선한 과일까지. 모든 음식은 신선하고 따뜻했으며 그릇 하나하나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야. 우리 학교 피자와 감자튀김만 나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데, 한국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식사를 받았고, 다 먹은 후에는 자신의 식판을 정리해서 반납했습니다. 어떤 강제나 감시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질서에 감탄했습니다. 급식을 먹으며 준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급식이 매일 나오는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영양사 선생님들이 매달 식단을 짜시고 지역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영양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의 차이가 아니야. 이건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내려 하는지에 대한 국가적 철학의 차이야. 그날 특목고 방문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차원을 넘어 그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 깊이,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가에 기대어 서울의 밤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을 따라 펼쳐진 화려한 도시 불빛,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늦은 시간임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문득 제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객의 일시적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교육, 안전, 사회 시스템, 그리고 문화의 측면에서 제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더 나은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행은 끝나야만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LA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제 가슴은 이미 무거웠습니다. 기내 영화도 맛있는 기내식도 제 기분을 바꿀 수 없었죠. 비행기가 LA 상공에 접어들자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도시 풍경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귀국 이틀 후 다시 시작된 학교 생활. 첫 번째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플라스틱 트레이 위에 놓인 기름진 피자 한 조각, 마른 감자튀김, 그리고 설탕이 잔뜩 들어간 소다. 이것이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와 두뇌를 위한 연료라니. 이거 전에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네. 친구 리즈가 옆에서 동의했습니다. 나도 그래. 한국 급식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 그날 오후 체육 시간에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인 총기 대피 훈련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보음과 함께 모든 학생들은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교실 안쪽으로 모여 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동안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홀로 걷던 10대 소녀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총기 사고를 걱정하며 학교에 다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돌아와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똑같은 소피아 브라운이지만 내면에는 무언가 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다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된 것처럼 저는 이제 제가 살던 환경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느린 와이파이, 공교육의 부재, 동네를 돌아다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동차, 그리고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지금 보니
진짜 무서운 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야. 그날 저녁, 부모님과 거실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손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모은 팸플릿들을 들고서요. 심호흡을 한 뒤, 제가 결심한 바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부모님의 표정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교육자로서 항상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지만 이건 그들도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소피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아버지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너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외국에서 혼자 산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야.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게다가 대학 준비는 어떻게 할 계획이니?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관광 지식이 아니에요. 저는 교육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사회가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학생들과 찍은 사진들, 특목고 급식 사진, 그리고 서울 거리의 밤 풍경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제 미래에 관한 문제예요. 저는 미래를 살아갈 준비를 정말 미래라는 단어에 걸맞은 나라에서 하고 싶어요. 다음 학기만이라도 교환학생으로 가보게 해주세요.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교육자로서 제가 말하는 교육적 가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계셨지만 부모로서의 걱정도 크셨을 겁니다. 일주일간의 깊은 대화와 조사 끝에 우리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우선 서울의 국제고등학교에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지원해보기로 했죠. 만약 그 경험이 긍정적이라면 고등학교 졸업까지 계속할 수 있는 옵션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비자 신청, 학교 서류 준비, 한국어 기초학습, 그리고 끝없는 이메일과 화상 인터뷰까지 모든 과정은 인내와 노력을 요구했지만 제게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관문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번에는 2주간의 여행객이 아닌 6개월간 머물 교환학생으로서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준 호스트 가족은 놀랍도록 따뜻했고 첫날부터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서울 강남의 국제고등학교 첫 등교일,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채로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왁자지껄한 학생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약간 위축되었지만 곧 많은 친구들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 소피아지? 미국에서 왔다면서. 우리 반에서 같이 공부하게 돼서 정말 반가워.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많은 학생들이 능숙한 영어로 대화를 이끌어 주었고 몇몇은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수업은 도전적이었지만 선생님들은 항상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셨고 동료 학생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학교 생활의 균형이었습니다. 강도 높은 학업과 함께 다양한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문화 체험까지 한국 학생들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로봇이라는 편견이 완전히 깨졌죠. 한 학기가 지나갈 무렵 저는 부모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해요. 여기서 저는 매일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제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이곳의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쌓았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졌어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 차이로 인한 작은 오해들, 언어의 장벽,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향수병까지. 하지만 그 모든 도전들이 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한국과 미국,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발전된 시스템을 더 많은 미국 친구들에게 알리고 동시에 미국의 창의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한국 친구들과 나누는 사람.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피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번의 여행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소피아의 경험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일상의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교육 환경, 사회적 안전, 음식 문화,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정의, 모든 것이 한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해외에서의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바꿔놓은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놀라움과 감동을 직접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해외 교육 스토리와 문화 비교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여행은 언제나 한 걸음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정도 응원하겠습니다.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